커리어와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호걸님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회사 소개하시면서 팀빌딩 되어 있는 영역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셨겠지만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고 굉장히 엘리트인데 갑자기 왜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이런 계기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공대생인데, 사실 이런저런 커리어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제 봤었거든요. 봤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희열을 느끼는 영역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진정성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아스 터지면 해피하다. 너무 좋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전에 뭐 지그재그 사업개발 지금 카카오 스타일인 이제 사업개발팀 또는 이제 리얼 클래스였던 이제 퀄슨에서의 PM, PO를 했을 때 딱 느꼈었던 게 굉장한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로 인해서 고객들이 어떤 그 만족하고 그게 이제 정략적 숫자로 보여지고 할 때 정말 기분이 좋고 희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내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사실 저는 계속 마케팅적인 성과를 내는 지점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지금 포스 마케팅에 대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정성 있는 마케팅으로 로아스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찾아보다가 사실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시도했고 그게 이제 여러 성과들이 나는 걸 보면서 좀 많은 분들, 많은 브랜드들의 로아스를 터트려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이제 진정한 브랜드로서 브랜드 마케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가 딱 요게 되게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업으로까지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호걸 대표님이면 오라는 데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아니에요. 네,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이트 관련돼서 또 호걸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런 것들이 워낙 그 뛰어난 분이시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범주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으셨을 텐데 하필 어려운 힘든 노가다에 가까운 커뮤니티를 선택하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쭤본 네네. 거는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업은 에이전시잖아요. 근데 왜 네네. 브랜드를 하셨어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진정성 있는 마케팅과 내가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로아스로 이제 내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건 남의 브랜드보다는 사실 자기 브랜드일 텐데 왜 음. 하필 에이전시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도 챙겨야 되지. 그 브랜드 하나가 정말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휘둘릴 때도 있고 정말 제품 만드는 원료에서 휘둘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많은 것들, 너무나도 수많은 것들을 그 챙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하나에 정말 딱 집중하는 거가 아쉽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히 다양한 곳,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보고 싶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의 브랜드에 집중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 말고는 사실 다른 브랜드의 여러 고객들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거나 성과를 내보거나 하는 경험들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되게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I 솔루션 서비스, 구독 서비스의 브랜드 커뮤니티도 만들어보고 또는 막 운동 기기에 해당하는 것도 만들어보고 뭐 수영 방금 말씀드린 수영 샴푸 바디 제품도 해보고 심지어 뭐 인테리어 소품 아니면 인테리어 뭐 코팅제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보고 뭐 속옷 브랜드도 해보고 사실 그 되게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그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해서 정말 좋은 만족감을 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 영역이 넓다는 거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지점 이 두 가지가 지금 업에 있어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고객에 오롯이 집중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그냥 호기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의 네네네. 특징이죠. 왜 그러세요? 호기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그냥 오히려 에이전시로 경험하는 그 바운더리의 폭이 훨씬 넓다라고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호걸님이 왜 이 일을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일을 지속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게 됐는데 보통 근데 이런 커뮤니티 업을 하게 되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밤낮으로.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얼마나 일하시나요? 이거 오울스 멤버분들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긴 한데. 아침에는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시 반쯤에는 업무를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평일은 한 밤 10시, 11시까지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급하면 뭐 1시, 2시 정도까지도 하는 것 같고, 주말은 이틀 중에 하루는 그냥 똑같이 평일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고,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좀 쉬려고 하고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괜한 걸 항상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괜한 걸 묻는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인터뷰어 분들이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은 무조건 넘기는 것 같아요. 우린 다 52시간 제에선 다 죄인이야. 제가 인터뷰하시는 모든 분들은 홍올님이 말씀해주신 아침 8시 반에서 밤 10시 반이라고 치면 14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거의 근데 뭐 디폴트. 중간에 또 식사가 있긴 하니까, 네네네.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모든 분들이 52시간도 아마 식사 시간 포함일걸요, 다. 그래서 보통 한 14시간 정도 뭐 물론 식사 시간 포함이지만 보통 네네. 그렇게들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많이 일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일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일이라는 거 네. 자체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되게 멀티플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본 호걸님의 약간 되게 일 잘하네 이렇게 느꼈던 여러 가지 측면이 사람마다 다른데 호걸 대표님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멀티플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시는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걸 대표님께서 일을 잘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긴 하거든요. 일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이 일이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고 어떠한 하이라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무조건 앞에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정의가 무엇이고 이거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구조화를 먼저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업무가 주어지거나 했을 때 그 업무를 딱 받자마자 이거는 이러이런 스텝으로 처리돼야 된다, 또는 이러한 그 범위 안에서 체크가 돼야 된다. 그 굉장히 좀 큰 가지수를 쫙 펼친 다음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순서, 또는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넘겨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 이제 구성원 팀원들하고도 되게 많이 매번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일을 딱 접했을 때 쫙 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스트를 펼칠 수 있느냐라고 좀 많이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이제 이슈트리 형태로 무조건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넘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나서 사실 일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 얘기지만 우선 숲을 파악한 다음에 나무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숲을 굉장히 좀 잘 펼치고 잘 구분하고 잘 분류를 하는 거를 좀 습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자라는 컨설팅 펌의 아주 시니어 컨설턴트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도 미시하게 이슈투리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냐가 일자라는 거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라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꼭 도면화하거나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이슈투리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호걸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일의 모양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를 일단 본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보기 위해서 뭐 단계별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업무 스코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별로 어떻게 아레나를 서로 분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해 주신 워딩이 나무를 먼저 보기보다는 숲을 빠르게 그리고 그 나무를 뽀개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 개의 숲을,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숲 안에 나무를 여러 개 뽀갠다는 느낌보다 호걸님이 일하는 걸 보면 한뭐 아마존 10개를 한꺼번에 다루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 호걸님께서는 일을 더 잘하고 싶으실 텐데 누구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호걸 대표님께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주말에 하루를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를 다시 한번 그냥 좀 체크하고, 다시 좀 펼치고 빠진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는 거. 이번 주에 어땠지?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이거 안 빼먹었
적었었나 이런 부분들을 꼭 관리하는 꼭 전체적인 점검하는 시간을 꼭 무조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마음속에는 있는데 아직 많이 해내지는 못한 거기는 한데 사실 가능한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자동화하거나 또는 그 불필요한 리소스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을 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업무들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모든 업무가 어디로 다 수신이 돼서 여기서 내가 한꺼번에 체크하면서 다 정리하면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뭐 알림에 대한 수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정도는 그냥 사람이 매번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좀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많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주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터를 시작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들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 다르고 노하우가 다른데 물론 그 장점을 그대로 제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스탯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분들의 장점 중에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일까라는 거를 좀 매번 들으면서 적용은 못하더라도 뭔가 체크리스트처럼 마음 한켠에 계속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도 배우기 위함이기도 한데, 왜냐면 일 잘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자기 개발 속도를 높일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서. 근데 매번 또 희한하게 일 잘하는 건 동일한데 다들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호걸 대표님께서 다른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던 건 앞으로의 한 주일을 계획한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낸다? 저는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일 하나라도 더 쳐내는 게 좋지. 이 다음 주 거를 항상 보지 않고 저는 매일 그냥 하루 쳐야 될 걸 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일을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인데, 아, 호걸님처럼 해보면 내가 일을 끌고 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하나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호걸님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데, 사람들 인사이트 멤버분들이 호걸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 겸손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손한 태도는 남의 장점을 좀 배우려는 태도, 이게 사실은 호걸님처럼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기 어려운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대표로서 많이 배울 점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한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항상 또 이것도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인사이터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너무 민망하지만, 인사이터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거 항상 여쭤봐요. 호걸 대표님께서는 한 8, 9번 인사이터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제가 발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토론 클럽을 통해서 강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좋은 분들 앞에서 내가 그때까지는 생각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부분이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수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해야 한다. 정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음 한켠에 있으니까 사실 뭐 샤워할 때 그냥 걸어 다닐 때 맞다 나 다다음 주에 발표인데 다다음 주에 발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어쨌든 한번 방점을 찍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어쨌든 방점을 한번 찍고 갈 수 있는 거를 가져간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좋았고, 근데 이걸 방점을 찍는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피드백이 애매하거나 또는 그 모임 자체에 대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퀄리티가 좀 개인적으로 뭐 아쉽거나라고 하면은 발표 자체를 열심히 준비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일처럼 그리고 본인의 경험까지 다 담으셔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를 갈수록 계속 더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기회이자 경험이자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싶고 귀한 경험이라서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힘들지만 매번 하려고 바쁘고 힘들지만 매 순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제 스토리 보면서 저런 스토리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거꾸로 저 또한 다른 분들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 몰랐던 지점 아니면은 알았는데 다르게 알 수 있었던 지점 등등 그러니까 분명히 그 되게 유의미한 발표나 고민들을 들고 와서 함께 나누니까 사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또 저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기회들이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도 할 수 있고 약간 속물 같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도움을 드릴 때도 있지만 결국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을 찾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인사이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걸님이 쉴 때 저희 서비스가 문제라고 저도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슈트리를 쭉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슈트리를 쭉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느껴졌는데 첫 아,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 아, 네네. 주시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해주시는 것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발표긴 하거든요. 사실 아, 어떤 분들은 호걸님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왜 저희가 서비스에 돈을 내놓고 발표도 해야 돼요? 이렇기도 하잖아요. 네네. 사실 멤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아, 있는데 네네네. 근데 너무 좋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짚어주신 게 사실 발표가 본인한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네, 굳이 네, 발표를 정말요. 넣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걸님이 한 번이라도 쉬는 시점이 우리한테 비상이겠구나라고 저도 인지하고 호걸님의 행동만 믿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브랜드 네, 커뮤니티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 그게 아마 호걸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 꿈과 온라인 될 것 같기도 해서 이거를 같이 네, 묶어서 회사의 꿈과 개인의 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호걸 대표님과 비슷한 길을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 네. 에이전시든 아니면 브랜드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마케터든 그래서 비슷한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회사의 비전이자 사실 뭐 제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요번 인터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 경험도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고민을 했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최종적 결론을 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팬그로스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결국에는 자체적인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찐팬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정말 진정한 방법으로 그 고객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모든 브랜드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 팬그로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무언가 제 노하우나 아니면 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아까 뭐 말씀 주셨을 때 팬그로스랑 계속 해야 되는 거군요라고 말씀 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함께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의 노하우도 사실 다 전달 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더 이상 팬그로스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의 측면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이자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긴 한데 일단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무조건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틀리게 되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시작하게 되면 그냥 커뮤니티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제가 웬만해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건 다른 거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근데 이거는 진짜 옳다 그르다 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커뮤니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목표는 뭐지? 우리 고객의 목표는 뭐지?에서부터 무조건 시작하셔야 되고 그 중심을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뭐 커뮤니티와 관련된 에이전시 또는 이제 뭐 브랜드 에이전시를 진행한다라고 하실 때도 결국에는 저는 그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과 사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약간 습관화된 건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방향성은 무엇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주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행위 중심적인 측면으로서의 에이전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고민해주고 실행해주는 에이전시의 방향성에서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인데, 그 몇 가지 첨언을 더 드리면, 진짜 호걸님이랑 저희는 커뮤니티 업은 아니지만, 그 사이트가 저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얼굴에 침 뱉기 같긴 한데, 근데 호걸님의 블렌디드 랩에서 이제 일하시는 개발자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사이트를 고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에이전시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냥 이게 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커뮤를 많이 해보면. 근데 호걸 대표님은 저희 어떤 재무 사정과 저희가 이뤄야 하는 목표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도 보여요. 사실 에이전시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보통은 적이 되니까.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호걸 대표님은 제가 파트너처럼 느낄 수 있게 항상 그렇게 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펜그로스가 없어지는 세상이 펜그로스의 끝일까라는 생각에서는 갸우뚱하긴 했어요. 그거보다는 대표님 그냥 사스를 만들어 네네.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는 뭔가 되게 사스처럼 네네. 합리적인 가격에 펜그로스를 쓸 수 있는. 그러면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 같은 거 해놓으면 AI가 알아서 AI 컴패니언 같은 챗봇이 알아서 얘기해주는 그런 거면 모든 브랜드가 다 쓰지 않을까? 라는 네네네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주신 최효골 대표님이셨고요. 너무 귀한 시간,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럼 감사하죠. 저희 그러면 일적으로 또 이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